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파산죄 두 번째 행위입니다.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좀 말이 어렵죠.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고 그 파산 선고 확정된 경우 과태파산죄라고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호,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 뭔가 좀 태만히 하는 모습이 나죠. 좀 적당하게 대충, 그쵸? 그게 이제 과태파산죄입니다.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이건 편파행위도 해당되죠.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그러니까 굳이 근저당을 설정해줄 의무가 없는데 설정해주거나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을 앞두고 설정을 해주거나 그쵸? 약속이 없는데 약정이 없는데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과태파산죄 두 번째, 비본지 행위.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그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이다. 채무자가 편파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저 편파행위, 편파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행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 행위, 담보의 제공이란 저당권, 질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등의 설정을 말합니다. 연대보증과 같이 단순한 인적보증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판례가 있네요. 서울지방법원 99년 7월 20일자 98파 7153. 저당권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뒤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자 대출금융기관 앞으로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격려해준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전을 설정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 불어갑니다. 과태파산죄입니다.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 이게 단순한 인적보증의 제공 행위도 포함한다. 이게 참 무섭네요. 그죠?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쵸? 인적보증 제공.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채권자가 지금 보험계약금 1,000만원 있어요. 근데 채무가 한 5천만원 돼. 채권자당 한 200만원씩 돌아가죠. 1,000만원에. 근데 그 시점에 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동생의 보증을 서서 한 2억짜리를 삽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겠네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는 변제, 공탁, 상계, 대물변제, 경계, 해제계약, 상계계약이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의 변제에 그 채권자가 참자에게 부담하였던 채무, 합계 430만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변제, 공탁, 상계, 대물변제, 경계, 해제계약, 상계계약이 문제됩니다. 실무상 소유했던 부동산 등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매도하는 사례가 많죠. 파산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기록상 나타나면 그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 규정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을 하면서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영업 전체를 양도하거나 재고자산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을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많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변제조로 개인 채권자 일부에게 일식집 임차보증과 운영권을 양도한 사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변제조로 부친에게 상가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을 양도한 사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폐업한 경우는 폐업 당시의
영업자산의 처분 내역에 대해 확인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상자라고 했죠.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편파행위 여기에 해당되죠. 이 과태파산죄, 상속포기, 상속협의분할, 상속재산 파산, 자영업자의 이 영업자산의 처분 내역이 자입니다. 사실은 벌써 두 개가 해당되죠. 편자, 그렇죠? 그만큼 개인 파산에서는 꽃밭입니다. 관제인한테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관계로 인한 채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관계는 뭡니까? 의무에 속하지 않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자연채무. 자연채무인데 이거 갚을 의무가 없는데 갚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마찬가지입니다. 무효인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했는데 취소하고, 변제하고, 자연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등에 대해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이 비본지라 그래요.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쫓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 변제를 가리키고 특약이 없는데도 대무 변제를 한 행위가 전형적인 겁니다.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합니다. 아직 변제할 기한이 돌아왔는데 변제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쫓아서 변제한 것인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규정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0일 보겠습니다. 60.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기존의 채무에 관하여 여신거래 기본 약관상의 담보 제공 조항을 근거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본지 행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의 신용 변동, 담보가치 감소, 기타 채권 보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는 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 추상적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해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제공은 구회사정리법 78조 제1항 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도 비본지 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 규정의 행위는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합니다. 그 채권자에는 파산 채권자뿐만 아니라 별채권자, 재단 채권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태파산죄의 두 번째 유형까지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상당히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파산죄의 두 번째, 그렇죠? 비본지 행위입니다. 있죠?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기 파산죄의 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그게 가장 사례가 많고요. 나머지는 뭐 그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태파산죄의 두 번째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그렇죠? 이게 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마루가 닳도록 봐야 됩니다. 계속 이 각주까지, 그렇죠? 제가 일부러 각주까지 꼼꼼하게 읽어드렸습니다. 대략 흐름을 아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태파산죄의 두 번째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신용거래로 취득한 상품이 그 깡은 요즘은 뭐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카드를 조사를 하죠. 근데 카드를 원칙적으로 조사를 안 해요. 이 서울 같은 데는 저도. 채무자를 면책 불허가 시키겠다고 깡을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카드는 뭐
특별한 원인인 경우는 조사를 안 하고요. 그래서 이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빈번히 일어나서 그 사기 파산죄의 첫 번째 불이익한 처분, 그 다음에 과태 파산죄에서 제2호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 이 두 가지를 가장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